김 선생님, 저 좀 봐주시겠어요? 결혼식장 복도 끝, 서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죠.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하객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할 상황이었죠. 은혜 씨, 지금은 알아요. 오늘 이후론 우리 사이도 끝이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가세요. 곧 시작합니다. 김 선생님. 네, 후회 안 하시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돌아서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했고 딸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객석 건너편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죠. 우리는 우연이었고 실수였고 끝내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끄고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죠. 요즘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이 조용했어요. 이혼한 지 5년째, 아직도 이 침묵이 낯설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혼자 먹기엔 충분했어요.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빵 2장을 구워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5명 있었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였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먹고 살 만했죠. 사장님, 오늘 오후에 미팅 있으시죠? 비서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응, 알아. 자료 준비됐지? 네,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고맙네. 점심시간, 혼자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아빠,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 아빠 시간 돼? 상견례? 응, 준혁이네 어머니랑 만나는 거. 준혁은 수진이 남자친구였습니다. 사귄 지 2년 됐다고 했죠. 그래, 알았어. 어디서 해?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 주소 나중에 보낼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래? 응, 괜찮으신 것 같아. 남편분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혼자 사신대. 그렇구나. 아빠, 긴장하지 마. 그냥 밥 먹는 자리야. 누가 긴장했대? 수진이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했어요. 딸이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한정식집은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빠,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엔 준혁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은이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였을까요?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엔 화장이 연하게 되어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죠. 하지만 눈가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혁 어머니 서은이입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아, 네. 김태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손목엔 파스가 붙어 있었죠. 어머님, 손목 다치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좀 삐끗했어요. 괜찮아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죠. 은희는 젓가락질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목이 불편한 게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덜어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너희들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하지. 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얘기했죠. 결혼식 날짜, 장소, 예단 등등. 저희 집안은 간소하게 하는 편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뜻대로 하면 되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희가 계단을 내려가다 비틀거렸어요. 나는 재빨리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곧 가려고요. 그녀는 손을 빼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안쓰러웠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까요. 처음엔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 일을 했어요.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실까요? 서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계단에서 좀 다쳐서요.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세요? 집이에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주소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나와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였죠. 30평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희가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죄송해요. 연락할 데가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이요. 계단에서 헛디뎠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죠. 사람 냄새가 안 났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심하진 않대요. 며칠 쉬면 낫는다고. 혼자 계시면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준혁이는 출장 가고 없고. 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발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약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죽이라도 하나.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처 약국에 가서 파스와 진통제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죽도 몇 개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건넸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이럴 때 혼자 사는 게 서럽네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죽 데워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나는 주방으로 가서 죽을 냄비에 옮겨 담았습니다. 중불에 데우며 저었어요. 은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요리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없이 산 지 2년 됐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사람은 적응하더라고요. 죽이 데워졌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혼자 드시면 서럽지 않으세요? 서럽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제 삶인걸요. 준혁 씨는 자주 못 와요? 바빠요. 회사 다니느라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럼 평소엔 혼자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기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더 불편하실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정말요? 네. 같은 처지니까요. 혼자 사는 거.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나는 퇴근하고 그녀의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약도 발라줬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냈죠. 선생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는 밥 같이 먹으면 낫죠. 그래도 아프면 쉬셔야죠. 몸 상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은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발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젠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답은 무슨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그녀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맛있네요. 정말요? 오랜만에 해봤어요. 누구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혼자 먹으려고 하면 귀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 오네요. 그러게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그럼 좀 기다리세요. 그치면 가시고. 네. 우리는 침묵 속에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여자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은희의 집에 들렀습니다. 퇴근길에 들러서 저녁을 먹거나 주말엔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제가 의존하게 돼요. 의존하세요. 혼자 사는 게 뭐 대수예요. 그래도 저도 좋아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단 낫죠.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 먹으면 달랐죠. 밥맛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은희가 먼저 꺼낸 거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남편이 돌아간 지 딱 2년 됐어요. 아, 슬픈 건 아니에요. 이젠 담담해요. 근데 혼자 있기는 싫더라고요. 은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선생님은 이혼하신 거죠? 네. 왜 하셨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아, 알게 됐을 땐 화가 났죠. 근데 이젠 이해돼요. 제가 집에 없었으니까요. 일 때문이요? 네.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내는 외로웠겠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맨날 일만 하고 집엔 늦게 왔죠. 대화도 없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무뎌지더라고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혼자였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선생님 외로우세요? 외롭죠. 여자는 안 만나세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왜요? 괜찮으신 분인데. 나이도 많고 귀찮아요. 새로 시작하는 게 저도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두려워요. 은희는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곤 나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근데 요즘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은희 씨, 이상하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안아줄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안았어요. 그녀도 나를 안았죠.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만 있었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어요. 숨소리가 들렸죠. 선생님. 네. 키스해도 돼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감쌌고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안았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서로를 탐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살이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방으로 갈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시 키스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절실하고 외로운 두 사람의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은희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탔죠.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였어요. 가운을 입고 서 있었죠. 네, 커피 드실래요? 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했어요. 어젯밤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근데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곧 사돈이 될 사이인데. 은희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맞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근데 선생님, 멈출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젯밤 이후로 선생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은희 씨, 이상하죠? 한 번 안겼다고 이렇게 되다니. 근데 진짜예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사람 같았어요. 그럼 계속 만나요. 우리끼리만 알면 되잖아요. 하지만 들키면 안 들켜요. 조심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적으론 안 되는 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낮엔 조심스럽게 연락하고 밤엔 서로를 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깊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꿈 꿨어요. 어느 날 저녁, 은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꿈이요? 우리 둘이 어디론가 여행 가는 꿈이요. 바닷가였어요. 손 잡고 걸었죠. 좋은 꿈이네요. 진짜로 가고 싶어요. 우리 둘이서요. 나중에 가요. 언제요? 애들 결혼하고 나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죠. 지금은 조심해야 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쉬워 보였어요. 선생님, 나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랑.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은희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보고 싶고, 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요. 은희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요. 매일 선생님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나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들키면 어떻게 될지. 어느 날 밤,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밖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떡하죠? 비가 너무 와요. 은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그치겠죠.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졌죠. 선생님,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준혁이도 없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아침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편안했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은희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깼어요? 네. 선생님 혼자 있기 무서워요. 이 밤은 그냥 사람으로 있어주면 안 돼요? 있어요. 계속 있을게요. 그녀는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은희 생각이 났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낮엔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은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보고 싶어요. 나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괜찮아요. 몇 시에 갈까요? 7시에 와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7시에 은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부엌에서 은희가 요리를 하고 있었죠. 왔어요? 네. 뭐 하세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선생님 좋아하시잖아요. 기억하고 계셨네요. 당연하죠. 다 기억해요.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과는 차원이 달랐죠.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희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선생님. 네. 요즘 불안해요. 왜요? 우리 관계가 들킬까 봐요. 그리고 애들 결혼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글쎄요. 사돈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궁금해요. 우리 어떻게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있고 싶어요. 지금만요? 아니요. 계속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안았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서로를 탐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수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예비 시댁이랑 식사하기로 했어. 같이 가자. 응. 알았어. 준혁이 어머니도 오신대. 아빠 편하게 대해드려.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은희를 만나야 한다는 게요. 그것도 사돈 자격으로요. 그날 저녁 은희한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 자리 있다며요? 네,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평소처럼 해요. 우리 사돈이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불안해요. 저도요. 근데 어쩌겠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사 자리 날이 되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과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은희도 있었죠. 아빠. 응. 어머님도 오셨어. 은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대화가 오갔죠. 결혼 준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예단은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간소하게 하죠.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패백은요? 그것도 간단하게 해요. 애들 부담 주지 말고.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진이 나를 봤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애들 뜻대로 하자.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희가 가방을 집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주워 건넸어요. 그때 손이 닿았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작게 말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희가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나를 보는 눈빛이 애절했죠.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녀에게 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은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괜찮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보고 싶어요. 나도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밤에 갈게요. 기다릴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죠. 무슨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불안해요. 언젠가 떠나실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안 떠나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애들 결혼하고 나면요? 우리 사돈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 만나는 거잖아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은희 씨, 저 무서워요. 선생님 없이 다시 혼자가 되는 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희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이요? 애들한테 말할까요? 미쳤어요? 그럼 다 끝나요. 그럼 어떡해요? 평생 숨기고 살아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선생님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어요. 다른 건 하기 싫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소파에 누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나 사돈 될 사람이랑 이래도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왜 멈추기 싫죠? 나도 그래요. 우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가 봐요. 은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선생님 만난 거요. 나도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예비 시댁이랑 또 만나기로 했어. 같이 가자. 또 만나? 응. 결혼 준비 의논할 게 많대. 알았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어요. 은희도 와 있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식사를 하며 얘기했습니다. 예식장, 피로연, 신혼여행 결정할 게 많았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하와이 가려고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좋겠다. 우리 때는 제주도도 못 갔는데.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신혼여행 못 가셨어요? 응. 그땐 여유가 없었어. 지금이라도 가세요. 혼자서라도요. 혼자 가면 뭐해? 심심한데. 그럼 친구랑 가세요. 은희는 나를 슬쩍 봤습니다. 눈빛에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나오는데 복도에 은희가 서 있었어요. 선생님. 왜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오늘 밤에 와요. 준혁 씨는요? 출장 갔어요. 이틀 동안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재빨리 떨어졌습니다. 누가 볼까 봐요. 그날 밤 은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희가 와인을 준비해 놨어요. 마셔요. 준비해 뒀어요? 네. 오늘은 취하고 싶어요.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한 병을 비웠어요. 선생님 애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수진이는 절 미워할 거예요. 내 딸은 날 경멸하겠죠. 그래도 계속 만날 거예요? 당신은요? 저는 선생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은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식탁 아래서 손잡고 싶었어요. 아까 식사할 때요. 나도요. 사돈 될 사람이랑 이래도 되나 근데 나 멈추기 싫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안았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요. 우리는 그날 밤도 서로를 탐했습니다. 절실하고 뜨겁고 위험한 사랑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준혁이 어머니 말이야. 응. 요즘 좀 이상해. 뭐가? 기운이 없어. 그리고 뭔가 사람 기다리는 눈빛이야. 아빠 혹시 뭔가 알아?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진짜. 아빠 요즘 어머니랑 자주 만나잖아. 뭐, 내가 몰래 봤어. 지난주에 어머니 집 앞에서 나오는 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반찬 좀 갖다 드렸어. 반찬, 왜? 혼자 계시니까 그냥 챙겨드리는 거지. 아빠 혹시, 뭐, 아니야. 내가 이상한 생각하는 건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 챙겨드려. 외로우실 거야. 그래. 수진이 간 후 나는 은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은희 씨, 수진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가 당신 집에 드나드는 거 봤대요. 어떻게요? 조심해야 해요.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요. 싫어요. 은희 씨. 싫다고요. 선생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해요. 우리 들키면 큰일 나요. 알아요. 근데 무서워요. 선생님이 날 떠날까 봐요. 안 떠나요. 거짓말 마요. 들키면 당신도 날 버릴 거잖아요. 그럴 리 없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희 씨 울지 마요. 어떡해요. 나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나도요. 근데 지금은 참아야 해요. 언제까지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요. 그 뒤엔요? 그때 다시 생각해요. 그럼 그때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만나되 더 조심하는 거예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은희를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참지 못하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었어요. 선생님, 왜 울었어요?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꼭 안았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절실하게 서로를 탐했어요. 선생님, 우리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은희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워요. 이 죄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들키지 않을 거예요. 만약 들키면요? 그래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은희는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바빴어요. 예식장으로 가서 준비를 했죠.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빠, 어때? 예쁘다. 고마워, 아빠. 오늘까지 키워줘서. 당연한 거지.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수진이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건너편에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품격 있어 보였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신랑에게 신부를 넘겨주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식이 진행되었어요. 서약하고 반지를 끼우고 키스하고 딸아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죠. 은희와의 관계가 들킬까 봐요. 예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나가고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양가 가족이 함께 찍었죠. 나와 은희도 나란히 섰습니다. 이쪽 보세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촬영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하객들과 인사했어요. 은희도 바빴습니다. 이쪽 저쪽 인사하러 다녔죠. 우리는 눈만 마주칠 뿐이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홀이 텅 비었어요. 나는 홀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죠. 김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였어요. 다들 갔어요? 네, 준혁이도 수진이랑 신혼여행 떠났고요. 그렇구나. 은희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복 치마가 스르르 소리를 냈어요.
오늘 행복했어요. 나도요. 근데 한편으론 슬펐어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멀어져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은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론 불러줄 수 없겠지만. 왜요? 우린 사돈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안았어요. 은희 씨,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만나요. 우리끼리만요. 들키면 어떡해요? 안 들킬 거예요. 조심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죄가 끝이더라도 난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은희는 내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우리는 텅 빈 홀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선생님, 우리 여행 가요. 어디로요? 바닷가요. 손 잡고 걸어요. 좋아요. 언제요? 다음 주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은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홀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어요. 별이 많네요. 그러게요. 선생님, 저 별 보이세요? 네. 저 별처럼 우리도 멀리서 빛나요. 함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은희도 나를 보고 있었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희한테서 문자였습니다. 오늘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나는 답장했습니다. 나도요. 내일 봐요. 네, 기다릴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들킬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론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나는 그 달빛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은희를 꿈꾸며요. 내일 또 만나겠죠.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우리는 계속될 겁니다. 끝까지요. 비록 죄인의 삶이더라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